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경영 플랫폼을 설계해서 이것대로 돌려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 강의를 많이 할 텐데 이것을 머릿속에 장착해 두시고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 자기의 삶도 이렇게 그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비전과 전략과 조직과 역량과 인사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펠링 해야 된다. 컴펠링 하다는 말은 옛날에 한번 썼는데 이렇게 아내와 같이 쭉 같이 명동을 걷다가 아내와 같이 명동을 걸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억도 안 나는데 걷다가 저 앞에서 정말 미인이 걸어오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 아내 몰래 막 돌아다보고 싶잖아. 바로 그게 컴펠링 하다는 뜻이야. 그렇게 매력적이다는 것이. 컴펠링한 attractiveness. 그 비전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일스톤, 이니셔티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조직은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분자, 내,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그렇게 설계해서 역량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래서 그 인사가 잘 되도록 그 인사들이 잘 일하도록 인사가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성과가 나오는 거죠. 아웃풋이 나오고 capability가 올라가고 학습이 일어나죠. 일하는 과정에서 이런 놀라운 성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비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그것을 서포트 해주는 조직을 설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컴펠링한 attractiveness,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짜 매력 포인트는 뭡니까? 대동세상이죠. 몰라, 나는 국가와 민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대동세상. 나는 이재명이 이 대동세상을 할 때 진짜 이 사람이 대동세상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나 하고 쫙 찾아보잖아. 한 번도 대동세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어떻게든지 대동세상을 위해서 이것저것 해왔어. 거기서 그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 억강부약 대동세상. 놀랍죠. 이런 놀라운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있다는 것은 하늘의 축복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그 똑같은 생각을 누가 하고 있냐? 추미애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고 당은 이재명이 당 대표니까 연임해서 전반기를 전체적으로 휘어잡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국회는 또 국회거든. 국회에서 누구를 해야 되냐? 이 국힘당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추미애예요. 그래서 추미애를 반대하고 추미애를 음해하는 사람이 또 나와. 민주당 내에서 나와. 왜 나오냐? 추미애가 싫어서가 아니라 지가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놈이 범인인 거야. 그냥 추미애를 뭐 선거하고 하지 말고 그냥 추대해서 올리면 돼. 그래도 나이도 제일 많잖아. 몇 년생인가 모르겠다. 아시겠죠? 제가 한 것은 그 비전, 목적, 방향 이것을 잘 잡고 전략을 세워서 조직으로 서포트하면 반드시 스위스를 능가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민 내에 꼭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사람이 먼저라고 해놓고 사람이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나 몰라라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문재인이죠. 웃기는 짬뽕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조국하고 아주 비슷한 데가 많아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서로 유유상종으로 어울리는 거거든. 이재명의 비전은 무엇인가? 억강부약으로 대동세당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 당대표를 연임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지난 시간에서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미애의 비전은 무엇인가? 사람이 돈보다 땅보다 권력보다 이념보다 높은 세상.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야. 추미애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놈들에게 대해서는 가차없이 내려칠 수 있는 그런 깡다구가 있는 의원을, 그런 정치인을 우리 시대에 만나게 된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다. 어떻게? 가장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개혁하겠다는 거죠. 토지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 이거 전관 예우도 불로소득이에요. 이것도 철퇴를 가해야 됩니다.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수료대에 올리겠다. 지대개혁을 통해 특권을 해체해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을 하겠다. 추미애가 국회의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데는, 법을 최종적으로 다루는 것이 국회 아니야. 국회의장이 손을 거쳐야 되잖아. 직접 손을 거치지 않더라도 법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통과시킬 책임이 추미애에게 있잖아. 근데 김진표가 통과를 안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야. 박병석도 똑같고. 박병석이는 뭐야? 중을 등으로 바꿨어. 그래서 시행령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줬어. 누구한테? 한동훈이한테. 무엇이 가장 아까 얘기했듯이 비전입니다.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두 가지 기능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혁신과 마케팅인데 경영 혁신, 인사 조직 혁신을 포함한 모든 경영이 혁신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포인트는 상품과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을 마케팅을 통해서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활동을 하고 잠재 고객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업 조직에서 하는 일인데 국가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가 혁신돼야 되죠. 그리고 정책이 혁신되고 행정 서비스가 혁신되도록 해야 됩니다. 기존 지지자들을 유지하고 잠재적 지지자가 확장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대의 변화에 민감할 때만 지속 가능한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왜 그래야만 하냐? 이것은 반드시 우리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라는 건 누구나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따질 것도 없이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존엄한 존재라는 이 평등, 존엄성의 평등성 이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를 혁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칼 막스, 막스 베이버, 존 롤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전체 이익을 넘어서 고대 그리스에는 아주 이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서 쭉 내려오면서 억압과 착취 행위가 정치라고 생각했던 칼 마르크스를 넘어서 막스 베버는 합법적 권한을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의회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존 롤스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내가 생각하는 분인데 이분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행위가 곧 뭐라는 거야? 정치라는 거야. 그래서 공정한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정치라는 거야. 내가 이해하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정의를 여기다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문명사가 내려왔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치의 개념과 정의가 이렇게 바뀌어왔어요. 문명사를 통해서. 그래서 내 정의를 여기다 하나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썼던 이런 그 세계적인 대가들 아니야. 인류사에 남는 이 대가들 사이에 제가 조그맣게 이 손톱만보다 적지만 한번 올려봤습니다. 감히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환경 조건으로 정비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의하면 정치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유형 무형의 사회 경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행위다. 긴데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게 뭐냐? 정치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정치는 반드시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되냐 하면 세 가지.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라는 조직 설계 원칙에 따라 모든 조직을 설계해야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제가 30년 넘게 가르쳤지만 먹히는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제자들 빼고는 이걸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철저한 계급주의적인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남유님, 호주죠. Thank you for your worthwhile lecture. 이 호주에서 강의를 들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먼 데서 강의를 들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다른 선택이 없어 보입니다. 민생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영수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채 양명주 특검안을 반드시 내야 되고, 이화영 사건 조작검사 박성영 이놈도 탄핵하고, 그 줄줄이 그 지휘계통 지검장까지, 그 수원지검장까지 다 탄핵안을 내서 얘네들한테 시범을 보여야 됩니다. 헌법 개정을 성한영 기자가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거 다 개소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간만 벌고, 그럼 시간은 가고, 그동안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해먹을 건 다 해먹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대안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박지원이 뭐 오늘 아침에 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구동존이 구동존이 똑같은 거는 그냥 하고 다른 거는 그냥 내버려 두자, 그런 뜻이지. 구동존이 공동정권처럼 계속 만나서 해법을 구하자. 그러니까 시간 끌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낙연이 옛날에 하이부동과 구동존이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DJ 같은 포용 정신을 되살려야 된다고 개혁신당을 만들 때 얘기를 했는데, 웃기는 짬뽕이죠. 2월 14일인데, 지난 2월 14일 날 개혁신당과 이렇게 하면서 합병했잖아요. 그 합당하면서 그 하이부동 구동존이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간첩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범인인 거죠. 국힘당과는 그 어떤 것도 같이 협의가 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이 박지원이 하는 이 구동존이 대안은 더욱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특검 받아라. 최상병 특검 받아라. 주가 조작 특검 받아라. 그 명품, 이거 김건희 다죠. 양명주는 김건희니까 김건희 특검 받아라. 대장동 특검 받아라. 다 특검 받아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쇳불도 단김에 빼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지금 자기네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꼼수를 부리면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단김에 빼야 됩니다.